안녕하십니까, 광상환입니다.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시험을 앞두고 공부뿐만 아니라 컨디션 조절 등 마무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. EBS 교육수석석, 오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진던 외래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. 네. 요즘 또 시험을 앞두고 이런저런 또 상담을 하는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네네네. 소위 수험생 증후군이라고도 하죠. 네.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? 예, 요새 그 한의원에 보통 내원한 환자들이라든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보면은 그 시험을 또 앞두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두통이라든가 또 소화불량, 복통, 설사, 또 심지어는 목 뒤가 뻐근한 한강이라든가 또 이렇게 머리가 막지 않다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비단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도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학부모도 예. 학부모들도 이제 수험생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서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.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분들도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신경통이라든가 또 관절 질환, 또 심지어는 골다공증, 또 불면증, 심지어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병을 다 들어보면은 모든 병을 한 자리에 모으면 뭐 백화점 같은 생각까지 드는데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. 수험생 하나가 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학부모들도 역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질환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래서 흔히들 빠지기 쉬운 유혹이요. 뭐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뭐 영양제라든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은 식품이나 한약을 먹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전혀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한약을 먹은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. 중요한 것은 한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처방을 내서 체질과 형상을 봐서 처방을 썼을 때는 효과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약이든 건강식품이든 간에 진단을 받지 않고 무조건 먹게 됐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도 진단을 받고 먹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맞습니다. 반드시 해준 게 좋습니다. 예. 하지만 우리가 주위를 보면은요, 뭐 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광고를 통해서 쉽게 그런 어떤 그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. 네. 뭐 좋다는 말만 듣고 먹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. 혹시 이런 말씀이신지요? 예. 예를 들어서 어떤 단미지제를 한 가지 약제를 한 3개월 동안 장기간 먹게 됐을 때는 그게 몸의 균형을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다는 게 한방증관입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서 보통 어떤 뭐 홍삼만, 녹용만 한 가지만 이렇게 3개월 장기간 복용 경우는 없죠. 결국은 아무리 좋은 녹용이다, 홍삼이다 하더라도 내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수험생들이 시험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건강 수칙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차트를 한번 볼까요? 예, 첫 번째 식사 조절이 있고 운동이 있고 수면이 있고 휴식이 있는데 이 식사 조절에서 규칙적인 그 식생활 얘기가 나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식사는 꼭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학습 능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저녁을 소시게 됩니다. 보통 요즘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또 학원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저녁에 허기지잖아요.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됩니다. 과식을 하면 모든 그 몸의 세포를 해독을 시켜서 과식적으로 가다 보면 뇌의 활동량이 떨어지게 됩니다. 결국은 집중력이라든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은 소식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밤참이나 야식을 먹는 경우 있죠. 이것도 어머님들이 보통 저녁에 공부보다 힘드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얘는 또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결국 이게 저녁에 과식을 유발해서 어떤 게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특별하게 이렇게 어머님도 힘드시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권하잖아요. 인스턴트 음식. 이런 것들도 조금은 괜찮지만 그것도 많이 드시게 때는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또 어떤 학업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럼 여기서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어떤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. 항상 앉아 있으니까요. 먹고 바로 앉아 있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요. 계속 살찌는 것도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그냥 공부하는데 하는 만큼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답답하죠. 오래 앉아 있으니까요. 허리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. 잘 자는 법. 잠이 안 와요, 잘 때. 자기 전에. 그리고 슬럼프가 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빨리 극복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. 그렇게 운동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. 그 피곤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머리 아픈 거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.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막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해야 될 텐데, 그럼 그 가벼운 운동이 어떤 게 적절할지, 그러니까 적절한 것, 그 운동은 뭐고 그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요. 잠이 부족해서요.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 고3한테 수험생인데 어떤 음식이 고3한테 좋고 더 그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. 그냥 수능 전날이나 당일날 도시락 같은 거 싸가는 거나요. 그런 반찬 같은 거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했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교수님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 증상들을 신체적 증상과 신경, 정신적 증상들로 나누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?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신체 증상으로 감기, 척추질환, 특히 이제 아까도 요통 이야기했죠. 또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장단지가 이렇게 뭉쳐서 근육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화불량이라든가 또 비만으로 갈 수가 있죠.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옵니다. 또 그러다 보면은 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고 또 화가 올라가면 안구가 건조된다든가 시력 감퇴의 경우 있고 또 이제 요즘같이 날씨가 조금 기온차가 나다 보면 축농증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또 천식 이런 것이 오기가 쉽습니다.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